2부 멤버들 들어올 때까지 네네. 드론 작전 사령관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뭐 주변 정황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부하들이 했던 말들이나 보면 네. 영장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휴대폰을 지금 아침부터 집에 놔두고 와서 이게 예. 검색을 못했는데 이 담당 판사님이 혹시 누구신가요? 나왔나요? 남세진 판사로 알려져 있죠. 남세진 부장. 예. 그 윤석열이 잡아놓은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성 판사님. 예. 그분이 이 드론 사령관 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했습니다. 예. 저는 뭐 내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특수작전하는 그 군대. 예. 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장 발부를 신중하게 합니다. 그간에도 보면. 근데 남세준 부장 이분은 그간에 이분의 판결 스타일이나 이렇게 보면은 판결 스타일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예. 좀 이제 민주적인 어떤 이런 입장의 판결들을 많이 해온 분이 분명해요. 예.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구속의 요건을 좀 더 엄격하게 봤다. 특히 특수전을 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예우 같은 것도 있지 않은가. 좋습니다. 그 관련 이야기는 잠시 후에도 좀 나눠보도록 하고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논설 실장 우리 권태호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신인규입니다. 자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뭐 크게 그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특검팀도 수사에 큰 차질은 없다. 일단 저기 재판부의 그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해나가겠다. 특검 입장이 그렇게 나왔죠. 예.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뭐 법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김용대라는 사령관이 PC에 유서를 작성했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심리 상태도 위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를 위해서라도 구속을 한다면서요.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변을 확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뭐 증인 이제 그 증거인멸 때문에 공범들끼리 말 맞추는 경우도 분리를 위해서 합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 그럴 때도 구속을 오히려 시켜서 오히려 이런 좀 불상사를 그러니까 좀 안전을 도모하는 막는, 과정에서 예, 그런 기능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범죄 혐의 내용 자체가 뭐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실은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든지 이 군 관련된 예. 상당히 중요 범죄를 가지고 증거 인멸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법부가 특검의 여러 가지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 거의 다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만 제외하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묘한 그 기계적 균형을 좀 맞추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네, 판사들이 무슨 뭐 우리 자판기냐, 뭐 는다고 영장 다 나오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가끔씩 보여주면서 이렇게 좀 존재감을 좀 확인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경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이제 특검팀이 이 부분에 이제 외환죄 관련된 수사기 때문에 저는 신병 확보를 안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에는 조금 동력은 더 그렇겠죠. 떨어질 예. 우려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뭔가를 보완해서 재청구한다면 뭐 재청구를 할 수 있죠. 예. 예, 좀 더 보강해서 아마 소명을 더 할 것 같은데 저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예. 당시에 그 소위 말한 이 외환 관련 범죄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인기를 뭐 날리고 뭐 장부에다가 허위로 적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좀 신병을 확보하는 노력을 전 특검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서가 이 사람이 이게 일부러 발각하려고 일부러 쓴 거 아닌가라는 압수수색 될 거 뻔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게 올 때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약간 좀 조금 껄쩍지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연기한다는 느낌이 약간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지금 이 방법도 이게 사실 아무리 이제 조작을 하지만 좀 기상천외해요. 이렇게 한 대를 날려서 평양 가서 이제 소실되니까 나머지 한 대를 이렇게 차에다가 GPS만 붙여가지고 드론이 날아간 것처럼 항적 기록을 조작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 나오죠. 너무 좀 코미디 같고 그러면 이걸 하면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병이 그걸 붙였을 거고 누군가가 운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병들이나 장교들 지금 이게 드러나는 게 장교들 5명이 지금 그 조작했다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좀
우스꽝스럽고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얘기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술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합참에다가 보고하지 말아라고 했다. 이게 다 장교들이 다 증언하는 거예요. 본인은 증언하지 않는데 예. 합참에다 보고하지 마라 그랬다가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합참에다 보고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드론 작전사령부 내에 무인기 북파 TF가 꾸려졌다라는 이제 MBC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걸 또 내란 특검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이 TF는 그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이제 군에서 정훈병이자 이제 행정병을 했었기 때문에 저도 행정병. 사후 은폐를 노린 듯 기존 군의 보고서 양식이나 글씨체를 쓰지 마라. 행정병들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꼼꼼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병은 다 알죠. 저도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행정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보냈더니 제가 행정병을 육사 행정병으로 있을 때 이분은 육사 생도였더라고요. 제가 같은 시기에 군생을 같은 공간에서 그래요? 군생을 했더라고요. 야, 이거 나중에 저 특검 수사 대상 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행정병들은 원래 육사는 이렇게 생도대 그리고 교수 그리고 이제 3개 예. 근무지원단 3개 연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생도대가 1,200명, 요즘 모르겠는데 군인이 1,500명, 군인이 더 많아요. 군인 요즘 많이 줄었더라고. 우리 권 실장님도 군대 얘기하니까 눈이 아니. 반짝반짝하시네요. 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나중에 뭐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행동은 이상하고 이거 하면 이게 다 사병들이 다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군 장교들은 사병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렇게 이런 증거 같은 것도 신경 안 쓰고 이래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장교들이 다 앞다퉈서 경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법리적으로 한번 보자면 그 내란 특검에서 지금 외환 유치는 이번에 안 넣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계속 우리가 초창기부터 이제 외국과의 통모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외환 유치는 입증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게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 가서 주 몽골 북한 대사관 직원들 접촉하려다가 들통났던 사건. 그 사건을 지금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외환 유치에 있어서 이 외국과의 통모 예비 업무로 가려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유치는 북한하고 통모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렇겠죠. 예. 북한과 통모를 하기 위해서 몽골 가서 공작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 이제 법에 보면 외환 유치 워낙 중요하니까 내란죄도 마찬가지로 예비 업무만 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다음 단계가 미수범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최종 기수고. 그러니까 외환 유치도 지금 예비 업무 또는 미수 정도까지는 이제 잡아 넣으려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끼리 하는 말로 이제 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예비 보고 업무로 있다는 할 것 거죠. 같아요. 자, 지금 내란 특검에서 꾸준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군 내에서의 어떤 활동들도 있는 것이고 그 외의 상황들도 뭐 함께 들여다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 내용들은 계속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또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 네. 이번에는 이제 최혜병 특검으로 가봅니다. 아, 참 제가 아까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예, 꼭 좀 이렇게 시청자들 아셔야 될 게 좋습니다. 예, 그 이제 어제 그제 김건희 특검이 수출입 은행 및 그렇죠. 기재부를 압수수색해서 이게 예,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갔던 부분인데 이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은행하고 기재부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나라의 돈이 그렇습니다. 어디론가 움직이는 걸 체크하겠다는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캄보디아랑 연결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윤석열이가 당선되자마자 통일교가 이제 접촉을 했고 그 이제 추정컨대 아까 조금 전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선 때 이미 윤핵관을 통해서 대선 때 통일교가 접촉이 됐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당선되자마자 바로 윤석열이 바로 독대를 했고 뭐 목걸이도 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김건희한테도 예. 돈을 빼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뭐 메콩강 사업이다 등등 해서 이제 국가 돈을 빼먹어야 되니까 그게 지금 기재부 그러니까 세금을 최종 컨트롤하는 거는 기재부예요. 예.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금융위원회고. 예. 그러니까 정권을 잡으면 주요 권력기관이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이죠. 이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장악하는 게 돈이거든. 그래서 기재부하고 금융위를 장악해야 돼요. 예. 예. 이때 기재부 장관이 누군지를 봐야 돼. 이때 2022년, 2023년 당시엔 추경호죠. 예. 예. 그러니까 추경호가 핵심이에요. 어. 그러니까 모피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역대 정권 항상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일단 이때 이제 기획재정부 추경호가 움직였고 수출입은행장은 무조건 모피아가 가는 자리입니다. 네. 예. 내 이름은 말 안 할게요. 다 이제 윤모 씨인데 예, 다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이고 모피아예요 전부. 예. 수출입은행은 그야말로 실무를 하는 데죠. 예. 기재부에 꼼짝도 못합니다. 네. 예. 또 기재부나 모피아가 그걸로 가니까. 같은 라인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집행을 하라 하면은 수출입은행이 돈을 쏜단 말이에요. 이거 또 어디 이거는 대충은 아실 거고 무상도 공여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빼먹느냐 하면은. 이명박 때 이런 게 다 많이 사건들이 또 시도가 되고 또 언론에도 우리 권 실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명박이 때도 캄보디아 이런 데 광고 석유 채굴권을 확보했다. 그게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을 한 적은 없는데 이영수 회장이라고 예. 한국의 힘. 예, 뉴 한국의 힘. 예, 잘 아시네. 국민의힘의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예. 이분한테는 대통령 후보도 머리를 숙여요. 예, 윤석열이도 마찬가지고 이영수 회장이 MB 때도 막강했는데 뭐 자원 외교니 뭐니 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그때 캄보디아 독재니까. 그래서 거기에 채굴권을 확보했다. 누가? KMDC라는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예. 자본금 얼마 안 되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지. 근데 그 이영수 회장 그 수법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기 때문에 맞아요. 수사를 하면서 봤던 범죄 수법을 배운 거지. 그걸 여기에 적용을 하면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공적개발 이 ODA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외 협력기금 있잖아요. 뭐 EDCF라고 하는 이 차관 한도가 기존에 7억이었던 게 15억 달러까지 이렇게. 나중에 30억. 이게 얼마예요? 그리고 그게 이게 30억 달러까지 가잖아요. 4조에 4조 5조가 빠져나가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국가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려면 기재부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작업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됐건 돈을 저쪽으로 보내야죠. 캄보디아 쪽으로. 그렇죠. 근데 예전에 김용남 전 의원이 그 얘기 하시던데 캄보디아는 요새도 그 은행이 전산화가 안 돼 있어서 수기로 한대요. 네. 그럼 너무 좋잖아. 팔자 쓰다가 삼자로 바꿀 수 있고. 아. 뭐 그러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네. 그게 말씀하신 그 돈을 챙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그 챙기는 게 일부 또 이제 나온 게 있는데 좀 예. 설명드리면 그 김용남 의원 말씀은 그냥 재미로 하신 것 같고 예. 이제 이런 거를 전산화일에 안 돼 있지는 않고요. 또 그런 게 돼 있어야 돈을 쏠 수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그냥 뭐 대충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 감사도 하고 철저하게 하거든요. 이제 캄보디아의 국책은행에 돈을 쏴요. 이제 수출입은행이.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올해 1조를 쐈다. 그러면 캄보디아 독재자하고 이제 서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주로 반반이에요. 반팅이야. 누가 오냐 이런 거 합니까 거기도? 보통은 반팅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독재자도 좋잖아. 자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쨌든 그쪽 국책은행으로 그쪽도 한국은행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출입은행. 네. 거기서 돈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쏴주는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예. 이 전산으로 하는 거예요. 수기라 그거는 그냥 농담으로 하신 것 같고. 예. 그러면 이 금융기관을 우리가 장악해야 우리가 빼먹잖아요. 그 통일교하고 윤석열, 예. 김건희가 이 금융기관을 또 인수했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정황들을 이제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추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추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인수한 데가 어디냐? 지금 검색해서 이제 좀 확인해서 드린 말씀인데 도이치모터스의 계열 회사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데가 그 현지에 있는 우리로 하면 저축은행 비슷한 그렇죠. 예. 이금융권 그를 인수했다. 그게
받아먹는 창구다. 저는 그렇게 거의 왜냐하면 뭐 타이밍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쪽으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 되니까. 구도가 MB 때 다 써먹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내용까지.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돈이 어느 정도까지 집행이 됐느냐 이제 그런 거 특검이 봐야 이게 범죄가 어떤 죄냐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국가 돈을 빼먹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뭐 민간인 기업에서 돈 빼먹으면 뭐 횡령죄죠. 뭐 사기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이거는 국가의 돈을 빼먹는 거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특가법이에요. 예. 거기 국고손실죄. 국고손실죄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 거기에 지금 추경호는 지금 내란의 밤에도 국민의힘 못 들어가도록 당신은 한, 원내대표였으니까. 이 사람 지금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련돼 있고. 그때도 부총리였죠. 그렇죠, 예. 부총리였대. 그때도 우크라이나 재무부 여성 장관 와가지고 우리가 돈을 돈 쌓이라고. 쏴줄게. 이 추경호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제 시작이 됐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